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길게 이어졌던 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던 사회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작은 회복의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센터도 모르는 작은 손 생각하라 젖은 배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더 질게 높이 말하니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젖은 배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친다. 생각하라 젖은 배를 지키는 사람의 이 밤에도 젖은 배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람꽃 10번째 주인공 줄리박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박줄리님의 부드럽지만 강인하고 따뜻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조그만 교회에 다녔었는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아이에게는 누가 묻거든 아빠는 한국에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는 안 나와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배우는데 아빠는 죽었는데 왜 한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 엄마는 참 이상해. 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뜨끔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더군다나 여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라도 될까봐 저는 더 외모에 신경 쓰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나름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즈음 LA에 있는 미국 방송국 KOST 103.5의 어카운턴트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같은 직장 상사가 말해주어 응모했는데 합격하여 너무 기뻤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한 명 뽑는데 15명이 지원했고 당당히 제가 선택이 된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강해야 했기에 조그만 동양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옷부터 신경을 썼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동료들은 줄리, 너는 패션쇼하러 직장에 오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얕보이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지출 비용을 많이 절약하게 하였고 일을 잘하여 100% 신임을 얻게 되자 보스는 재정 관련 일에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당당하게 말하고 예스, 노를 분명히 말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모두 저를 좋아하게 되어 동료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LA에서 제일 큰 방송국이어서 3개월마다 멋진 식당에서 회식도 해주고 연말 크리스마스에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근사하게 파티복을 입고 칵테일을 마시는 멋진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악회, 오페라, 농구, 야구 티켓도 세일즈맨들이 잘 보이려고 수시로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영화가 나오면 시사회 때 친구들도 많이 초대했습니다. 직장 월급도 넉넉한 편이어서 둘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용돈을 아끼고 모아두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아둔 용돈으로 헐리우드 블루버드에 있던 스파게티 팩토리에 가서 아들이 사준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디스 디너 이즈 언 미, 시 이즈 마이 레이디라고 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날,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생일을 매년 꼭 챙겨줬습니다. 아들의 스위트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 뭉클해지곤 했답니다. 아들이 6살 반이던 1992년 4월 29일 LA 폭동이 났습니다. 한인들의 가게가 불타고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선셋과 보드리 근처에 살던 저희는 폭도들이 몰려오는 것에 잔뜩 겁나고 무서워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내고 잠잠해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불타고 부서진 건물을 보고 아메리컨 드림의 좌절을 함께 느꼈습니다.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남이 무시할까봐 항상 강해야 했고 잘 사는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은 더 예민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지냈기 때문이었는지 언제부터인가 저혈압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혈압이 60에 40. 공황장애까지 겹쳐 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후 살이 조금씩 찌면서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하며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내, 한국학교 교사, 재정부의 일 등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한국학교에서는 29년 동안 봉사했고 2014년에는 한국학교 협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후 이사와 이사장직도 제의가 들어왔지만 사양했습니다. 아들은 블루리번 매그니트 스쿨, 영재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학은 엄마인 저를 생각해서 멀리 동부로 가지 않고 가까운 이곳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자 저는 LACC에서 부동산 공부를 해서 면허를 땄고 직업을 바꿔보려고 그 좋은 방송국을 그만두고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브로커 자격증까지 따게 되자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했습니다. 순진하기만 했던 저는 2006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인수했으나 광고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빚만 늘어나 결국 1년 반 만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욕심과 허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아들의 직장이 가까운 오린지 카운티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2달 된 강아지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저의 반대에 모든 뒤처리를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허락을 했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고 아무데나 볼일을 보기에 아들이 없을 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인지 3주 만에 훈련이 되어 깔아놓은 패드에 볼일을 보았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오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격하게 반겨주었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동자로 저를 졸졸 따라 다니는 녀석이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반겨주었는가. 다리를 다쳐 3년 동안 고생할 때 내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곁에 와서는 발라당 누워버립니다. 지금은 저의 완전한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갈라지면서 가까웠던 지인들이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아쉬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면서 신앙 이야기, 그동안 지낸 이야기도 하자고 매달 $50씩 회비를 걷었습니다. 식사하고 남은 금액이 쌓이다 보니 제법 큰 돈이 모아졌습니다. 예미 있는 곳에 쓰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때 굿네이버스와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신문사에 찾아가 모아둔 금액으로 첫 우물을 저희들의 이름으로 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망소사이어티와 연결이 되어 우물 후원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조그마한 후원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뿌듯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비는 매달 껐지만 모임은 2달에 한 번으로 줄여 식사비를 아껴 그 금액을 모아 우물 후원을 하기로 해서 매년 우물 1개씩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10번째 우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했고 또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우물을 세울 때마다 사진을 찍어 번호를 붙여 저희에게 보내주어 투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소망소사이어티에 점점 깊게 관여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치매교실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치매교실에서 강사로 오랫동안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그곳의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앞으로 봉사할 곳은 이곳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학력자이시고 의사, 박사님들이셨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매주 울어서 울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약 3개월을 그렇게 눈물을 보였나 봅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사장님이 줄리,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물으시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네라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해요 라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니까 유분자 이사장님과 일하기가 편해지면서 일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찍어 올리게 되었고 오렌지 카운티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에서 교육받고 치매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노인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서 양로원을 불시에 방문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지 노인들을 잘 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자원봉사를 약 3년 정도 했습니다.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잘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노인국 자원봉사는 그만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봉사상으로 미국 대통령 금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라는 권유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저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장으로 강의도 하고 치매 예방 유튜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연장을 제가 서원한 대로
저의 달란트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계획입니다. 아직 70도 안 된 나이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늘 저를 지켜보시면서 제 주변에 용기를 주고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옹호해준 조력자들을 늘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 모든 저의 행동에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늘 예쁜 옷과 좋은 음식으로 최고로 대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 중 한 명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민 오고 사춘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생각도 가정사도 비슷해 더욱 친하게 되어 지금까지 40여 년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사님이자 작가님은 저를 너무 잘 봐서 늘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정신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치매교실의 차기옥 팀장님이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유분자 이사장님은 든든한 저의 조력자이십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감싸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저를 보호해주시는 분이 늘 있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인플루언서, 뉴스,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건강과 웰빙에 대한 서로 다른 조언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어떤 방법이 진짜 내 몸에 좋은 걸까? 하버드 의대가 소속된 매스 제너럴 브리거메인 아르망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행이나 빠른 효과를 내세운 건강법보다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아르망드 박사가 제안한 더 나은 건강을 위한 5가지 습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거나 캄, 헤드스페이스 같은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는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은 일을 너무 자주 걱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심장, 뇌, 수면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불안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이며 식습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 천천히 음식의 향과 맛을 느끼며 먹으면 과식을 막고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호흡, 이미지, 혹은 짧은 문장을 반복하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특히 박스 호흡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규칙적인 호흡 리듬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긴장을 낮추며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두 번째, 숙면 습관입니다. 좋지 않은 잠은 우리의 기분을 예민하게 만들고 머리를 멍하게 하며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하고 깊은 수면은 면역력, 체중 조절, 기억력, 판단력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지켜줍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건 질 좋은 수면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야말로 진짜 휴식이죠.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 기상시간 유지, 오후 카페인과 늦은 밤 과식 피하기, 잠자기 전 30분은 화면에서 벗어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자주 깨어나거나 낮에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식단입니다. 건강한 식단의 기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채소, 과일, 콩류, 그리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 이런 식단은 심장병, 암,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요. 문제는 가공식품입니다. 아르망드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식품 산업은 과도한 소금,
설탕, 인공감미료, 색소, 화학 첨가물을 넣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건 몸과 마음을 위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 일상 속 움직임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적은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30분 운동도 좋지만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율성보다 즐거움을 생각하세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줌으로 회의하기보다 걸으며 통화하기, 식사 후 친구와 커피 한 잔 뒤 산책하기.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 질병, 사고로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속 운동, 의자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요가 등 몸에 맞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해물질로부터 나를 지키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PFAS 같은 영원한 화학물질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줄이는 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르망드 박사는 말합니다. 미세먼지나 산불 연기 속의 작은 입자들은 폐 속 깊이 들어가 혈류로 퍼져 심장관에 폐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가스레인지는 이산화질소와 초미세먼지, 오후 2시 5를 발생시켜 폐를 자극하고 아이들의 천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 물속의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쓰세요. 대기질이 나쁜 날에는 MERV13 이상 필터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기하세요. 가능하다면 전기레인지나 인덕션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빠른 해결책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입니다. 마음 챙김, 숙면, 식습관, 움직임, 그리고 환경.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오늘 하루 그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나은 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이고 설교 제목은 건강한 영성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지으며 인생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으며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세상 집만 짓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다 가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짓는 자를 킹덤 빌더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생에서 무엇을 건축하냐에 따라서 남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20세의 왕에 올라서 13년 동안 55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인도, 펀지브 지역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헬라 제국이죠.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도한 음주와 문란한 삶으로 기원전 323년도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과도한 성적 문란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무리한 원정과 과음, 극심한 피로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캐서린 홀 교수 같은 경우는 길레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희귀한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6일 동안 혼수 상태를 헤매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큰 땅을 정복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들어온 작은 세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허무한 죽음을 맞고 만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이루겠지만 정작 정말 소중한 것은 남기지 못한 인생.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집 한 채, 땅 한 평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자신이 입었던 찢어진 옷, 그것마저도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참 소망이 선포되었으며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킹덤 빌더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셨지만 세상의 권세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 영원한 킹덤을 위해 사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지의 삶은 어떤 건축자를 따라야 될까요? 야만과 자기 만족의 집을 짓는 세상 건축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킹덤 빌드의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바르게 집을 지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운데이션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하게 되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재료, 바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서 건축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싸구려 자재를 쓰면 아무리 잘 지은 것처럼 보여도 싸구려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최상의 자료로 집을 짓습니다. 세 번째로 준공 검사가 필요합니다. Final Inspection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건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허가로 살면 되겠지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 허물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벌금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Judgment Day,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우리 모든 인생의 평가를 하는 Final Inspection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허술한 재료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 평가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건축을 하며 살았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나 사람들의 박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파이널 인스펙터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지 바른 건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삶은 거대한 일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누군가의 하루에 미소를 건네고 감사한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자라는 시간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지치고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희망과 평안이 깃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